자, 어쨌든 이번 주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드디어 발표를 했죠. 제가 연초에 강의를 진행을 하거나 뭐 할 때 일단 공시가격 인상 부분이 나오게 되는 그 시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왔었습니다. 아마 제 특강이라든지 중간중간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조금씩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한다면 분명한 거는 과거에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변화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그 3월 15일자죠?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19%나 급등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역대급 세액 부담이 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첫 문구를 보게 되면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 이후에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다라는 말이 나오죠. 14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2007, 8년도, 6, 7, 8년도 이때 이후로 아마 공시지가가 가장 최대한 많이 오른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가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느낌, 그리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혹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났을 때 혹시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실 거라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고요. 그 다음에 아리팍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원래는 2,700만 원 정도였는데 거의 두 배나 급등을 해서 거의 4천만 원대 정도 된다. 4,300, 4,400 정도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또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강남 같은 지역이 바로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아무래도 2천만 원도 버거워 죽겠는데 4천 얼마를 내고 또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지나고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현실화가 나타나게 되게 되면 정말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두려워하거나 또는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국적으로는 19% 정도의 상승률이 나온다.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나오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20%, 19.91%.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24% 가까이 나온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좀 속상해하는 분들이 아마 세종시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료를 아마 신문기사에서 보고 제가 따온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전국적으로 19.08%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70%,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19에서 2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14년 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옆으로 가게 되면 2006년도와 2007년도가 상당히 급등했던 시점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확연히 눈에서 보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공시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느낌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한 번쯤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공시가격이 강북이
강남보다 더 많이 뛰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가장 지금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아리팍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뭐 2배가 올랐고 2천에서 4천 정도 올랐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보고 상당히 걱정이 된다라고 하지만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원구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노원구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뭐 성북구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동구, 동대문, 도봉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다만 이제 인프라가 좋다는 어떤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이 좀 많이 올라서 아마 이제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공시 가격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반영을 시켜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도 사례를 보게 되면은 별로 반영을 잘 안 해줬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노원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올라왔던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낮은 것보다 제일 높은 곳들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쉬울 정도로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옆에 세종시 같은 경우가 70%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말했던 그 뭐 조세를 갖다가 올린다고 하는 게 사실상 서민들까지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표현이 완전히 그 거짓말이 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사람들이 집을 팔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는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번 내용 때문에 올해, 내년 엄청난 지역에서 공시지가 급등에 대한 반발이 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격대가 굉장히 낮았다가 뭐 갑자기 올라갔는데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투기꾼 잡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일반적으로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시지가를 올려놓게 되면 나는 그걸 팔아서 뭘 한 것도 없는데 세금 부담을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노원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이런 지역도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아마도 올해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을 것 같고요. 아마 선거 전후로 해서 이거와 관련된 얘기가 뭐 종부세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정부는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시지가 폭등에도 1주택자의 재산세 폭탄은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보면 조금 화가 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조삼모사라고 하는 느낌이 조금 강하게 오고 있거든요. 자, 공시지가격 폭등에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폭탄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4억 9,700만 원인 서울의 A 아파트의 재산세가 105만 원. 하지만 올해가 아까 그 서울이라든지 전국 평균으로 나왔던 19.09, 그러니까 19.1%가 증가하더라도 공시가격이 5억 9,20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오히려 이번에 그 재산세 특례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94만 원으로 한 10%가 감소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은 좀 화가 난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다음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맨 밑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난해 가격 공시가격 4억 9,700과 유사한 지역에 지금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노원구 지역의 유사한 가격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 이게 밑에 보이시는 내용이 뭐냐면 중계동에 있는 건영 3차입니다. 자, 건영 3차가 2020년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 84 기준으로 공동주택 가격이 4억 9,300, 아까 그 위에 있던 내용 중에 4억 9,700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위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19.1%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한 5억 9천, 그래서 재산세는 10%가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위에 보시는 공시지가의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 5억 9천 얼마가 아니라 6억 9천으로 거의 2억 정도가 뛰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정부가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일반적인 통계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긴 한데 사실상 실제 부과를 받는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 말이
맞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오히려 공시가격은 올라갔고 재산세 감면 특혜로 인해서 2023년까지 조금 줄여준다는 얘기가 아마 작년 11월인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공동주택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재산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3년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상승분, 이 부분들이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재산세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나중에 2023년 이후에 특례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산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져들게 된다. 바꿔 말하면 세금의 급증 현상, 그 다음에 우리 1주택자라든지 기타 등등 일반적인 분들이 세금 부담 없다라고 말씀을 했던 이 내용들이 사실상 다 까놓고 보게 되면은 세금이 늘어나는 거 뻔하게 맞는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했던 설명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렇게 올랐는데, 그리고 뭐 6억 미만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대부분의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뭐 9억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상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6억 이상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건 당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주택자들 역시 세금 부담, 더더구나 지금 현재 서울의 증가분뿐만 아니라 수도권 역시 증가세가,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세금의 부담 부분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좀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다. 아까 제가 또 표현을 했었지만 결국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집을 팔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공시가격 상승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와 보유세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결국 이 부분이 다주택자들한테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급등을 하더라도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 있게, 다주택자들 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안 나온다라고 하는 주장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게 지금 팽팽하게 서울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을 지금 들으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자, 보게 되면은 다주택자 매물들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또는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세금 문제를 고민하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증여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처분을 끝냈기 때문에 나올 매물이 없다. 더더구나 물론 일부는 새가슴이라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6월 1일 이전에 물건들이 나오고 주로 이제 4, 5월 달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팔아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다. 억지로라도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갈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또 이 상황에서 또 뭐가 있냐면 LH 사건 문제 때문에 신도시라든지 역경제 주택 수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공공주택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값에 오히려 상승기가 더 오는 거 아니냐,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팽팽하게 맞춰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현상은 2006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가서 좀 이런 내용도 신문 기사에 나오죠. 보유세 는다고 서울 집을 팔까요? 월세 올려서 세금을 내고 말지라고 말하는, 아주 제목이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세금 내겠다. 좀 이따가 예전에도 그랬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차라리 아껴서 뭐라도 해보겠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분들, 또는 우리 여기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전세를 올리거나 또는 월세를 올려서 세금을 내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그 당시 공시가격 인상 상황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을 물론 저도 오래돼서 명확하게 생각이 나기보다는 어렴풋이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게 있어서 저도 제가 이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기억나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사와 함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2006년 4월 달입니다. 자, 이때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은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6% 인상, 그리고 보유세가 최고 3배나 올랐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보유세의 그 공시지가 상승률이 19.09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에도 16%가 나 올랐다는 사실이죠. 지난해에 비해서 16.4%가 올랐다고 하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강남권 그리고 당시 서울을 제외한 강남을 제외한 수도권 신도시의 공시 가격은 19%에서 39%나 올라서 보유세 부담이 어마어마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은 노원구 정도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그 당시 분위기에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대한 관심보다 오히려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노도강 지역이 올랐던 그 지역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가진 것이 당시 수도권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보유세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이 부분 때문에 당시에도 되게 당황해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것처럼 그때도 정말 집을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왜냐면 저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명확히 뾰족하게 떠오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위축됐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으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19.08%가 최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6년도에 16.2%가 올랐다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이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를 보시게 되면 22.7%로 또 이때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때 나왔던 상승률이 결국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공시가격이 변동되는 거니까 반대로 바꾸고 말하면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죠. 즉 바꿔 말하면 당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첫 번째 해의 경우에는 오히려 집값의 급등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때 상황에 있어서는 오히려 공시가격의 상승이 가격의 상승으로 첫 해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6.2% 한번 보셨고요. 자, 이때도 한번 2006년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때도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었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죠. 공시가격 인상 반발하고요. 그 당시 이제 지금 국토교통부 있는 당시 건설교통부라든지 각종 그 구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막 문의 전화 들어가고 뭐 홈페이지 다운되고 난리가 났었던 그 당시에도 굉장히 난리가 났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 공시가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전에에 비해서 61.5%나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엄청나게 올랐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그때 반발이 심했는데 사실상 거의 뭐 강력하게 밀어붙인 거는 그 당시에 정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해에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 나타났느냐? 부동산 규제가 전세난을 불러오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매매 가격이 밀려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20, 30대가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었죠. 자, 그런데 그 당시의 모습은요, 이렇게 부동산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특히나 종부세 부분, 기타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 이런 부분들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전세난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당시에 전문가들이 했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요, 여기 이렇게 나오게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전세가 상승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정부의 지나친 부동산 규제책이다. 지금하고 똑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31 부동산 대책 때 결국에는 세금 부담이 강화됐고요. 그때 그럼으로 인해서 집주인에 대한 보유세 전과 그 다음에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감에 대한 주택 보유 동기 뭐 약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그 20, 30대, 3, 40대에 해당되는 분들이겠죠. 왠지 강력한 규제, 그 다음에 각종 뭐 세금의 폭탄, 그 다음에 공시지 가격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좀 주춤주춤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매매 시장이 잠시 위축돼 버렸고요. 이 위축된 현상 때문에 결국 전세금 상승이 나타나고 결국 1차적으로 전세난이 발생했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아마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는 시장 자체에서 굉장히 종부세를 견디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매물을 분명히 내놓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그때 나타난 현상은 물건들이 조금 늘어남으로 인해서 뭐 매매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춤주춤하는 현상. 제가 상반기 때 그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 상반기에는 오히려 매물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격의 상승폭이 좀 주춤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전세난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보게 되면 전세 가격이 그리 상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도 좀 뭐 주춤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원래부터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라버린 가격을 주고 구입을 하지 못하는, 왠지 주춤주춤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맞물리는 데다가 공시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움직임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게 1차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도 똑같은 현상이었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이후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공시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마지막 부동산 시장에 2012월 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돌이켜 보면은요, 그때 나왔던 얘기를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위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부동산 결산을 해보면 냉온탕이 오간 정책 실험장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요 내용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부동산 시장, 2006년 부동산 시장은 냉온탕을 오가는 각종 정책 실험장이었다. 당시 나왔던 12구 대책, 831 대책에 이은 초강력 규제책인 330 대책으로 집값 불안이 잡히지 않자 그 이후에 11.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신시장적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했다. 대책 자체는 조금 다르겠지만 올 초 정부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해서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신시장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도 왠지 비슷한 모습이 있죠. 자, 그런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연말 정치권에 일단 반시장적인 선심성 대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안정은커녕 불확실성만 증폭시키는 형국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올해 4월 달 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올 중반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부산시장 선거 끝나면서 뭔가 나오겠죠. 반시장적인, 아무래도 정치권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대선을 준비하는 온갖 대책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공시가격 상승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또는 물건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1차적인 현상일 것 같긴 한데, 문제는 하반기에 이런 대책이 그대로 쏟아지는 상황이 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의외로 높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더더구나 지금 상반기 벌써 LH 사건이 터지지 않았느냐. LH 사건 터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추석을 전후로 해서 버블7 지역, 그때 버블7이라고 말했던 수많은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된 조짐을 보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바꿔 말하면 너무 비싼 곳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이제 종부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각종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은 수도권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당시 판교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됐다라고 하는 얘기 나오는데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고분양가 논란이 촉발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집값 폭등세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판교 중대형 아파트를 책정을 하면서 옆에 있는 비싼 아파트, 분당에 있는 고가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고요. 은평 뉴타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는데 요즘 재미있는 현상들이 또 눈에 보이죠. 원베일리의 분양가라든지 기타 다른 지역의 분양가라든지, 물론 대중에는 강일의 그 풍경채와 같이 좀 싸게 분양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분양가들이 높게 책정되면서 이거는 거품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격을 정부가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그래서 집값들이 아주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이 했고요. 특히나 판교 쪽에 있는 판교 청약 이후에 그 이후에 판교 청약이 끝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사람들이 내가 로또는 불가능하구나라는 상황이 오면서 용인으로 번져가고 용인은 다시 수도권 나머지 지역으로 번져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결국 당시 종부세, 그 보유세 인상이라고 하는 공시지가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떨어질 것 같거나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타났던 수많은 현상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어떤 면에 보면은 조금 지금과 비슷한 모습들을 봤었을 때, 또 LH 사태와 같은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 인상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머지 부분 요인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의외로 높아 보이는 게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한 해가 또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났고요. 2006년도에 어마어마한 급등장이 왔죠. 그때까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던 장이 바로 2006년 장이었는데요. 당연히 2006년 장이 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도에 공시가격이 또 한 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 보시는 것처럼 20%에서 최대 60%가 급등하면서 이때도 역시 그 전에 비해서 엄청난 상황으로 또 발생되게 됐던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 최고 60%까지 상승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됐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전까지는 올랐는데 또다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2.7%까지, 근데 최고 수준은 60%까지 올라갔던 상황이었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그 공시가격이 인상하는 그 해에 나타났던 현상이었고요. 또 그 다음에
한 해가 더 지나고 이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던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제부터 조금씩 보려고 합니다. 자, 2007년 4월입니다. 자, 2007년 4월에 강남 아파트 가격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내림세 굳어지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14주 연속 하락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2006년과 2007년에 굉장히 높은 종부세의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핵심 지역인 강남 지역에 대한 어떤 엄청난 부담감으로 연결되어서 많은 분들이 매물을 내놓기가 어렵고 또는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 이어졌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강남 아파트는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제목만 보게 되면 그럼 강남 아파트 떨어졌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중간쯤에 보시는 내용에 어떤 공인중개사의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요. 지금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생각만큼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떨어지기는 할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무슨 말이냐? 거의 대부분의 강남과 같은 강남, 양천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버티기에 들어가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는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동안 연끌을 해서 견디기 어려웠던 분들이 급하게 내놓는 매물만 거래되는 현상, 즉 가격이 하락세 또는 폭락세가 보였던 게 아니라 거래 자체는 되지 않으면서 정말 급하게 내놓는 매물만 거래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락이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시 나타났던 현상과 실제 현상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의 부담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최고가를 찍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굉장히 조금 주춤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재밌는 거는 이 현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요. 강남이 다시 상승하는 시점은 금융위기가 왔던 2009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강남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역에 엄청난 부담감을 줌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었어요. 즉, 근데 곧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선을 보여주면서 가격의 상승을 다시 한번 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기가 2007년이라는 사실을 조금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서 제가 설명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 보게 되면은요. 종부세 강화가 결국 가격을 떨어뜨렸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종부세 강화가 2006년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오히려 올랐고요. 엄청난 상승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강남장 같은 경우는 좀 주춤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상 곧바로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뭐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투자라든지 대상을 바꿨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컸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이 당시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부세라든지 기타 공시지가 인상 이런 부분이 집값을 떨어뜨리냐 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금방 말씀을 드렸던 2006년과 2007년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당시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3%대 초반에서 거의 2006년도, 2007년도 때는 5%까지 올라갔었죠. 제가 대출금리를 얘기할 때 예전에 5% 정도 기준으로 하다가 7%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발생했던 부분인데요. 상당히 부담감이 높았다라는 사실이죠. 즉, 세금도 내야 되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거지 어떤 면에서는 종부세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가격대는 높을지 몰라도 금리가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현황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담 엄청나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2006년, 2007년도, 특히 2006년도에 아파트 가격 엄청나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오름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 너무 비싸니까 살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이 발생됐었죠.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니까 2006년 하반기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2007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07년도부터 미분양, 서울과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죠. 다고 말하면 수요가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현상들이 같이 함께 맞물려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저급의 미분양 물량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거를 좀 합산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요. 종부세 인상이 과거에도 공시지가 인상, 종부세, 보유세의 인상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었거나 매도를 하는 데 영향을 주었겠거니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요. 단순히 공시지가 인상 하나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인상을 했던 첫 번째 해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밀려 올라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늘어났던 공시가격 추가 인상 부분, 엄청난 인상 부분과 금리 인상과 그 밖에 미분양 물량의 증가와 같은 어떤 수요의 감소 부분들이 급격히 같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그 이후에 가격이 좀 주춤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지 단순히 판단해서 지금 이번에 발생하는 그 공시가격 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7년도에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과도한 그 가격 상승? 글쎄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이 너무 올랐고 너무 부담감이 크고 영끌했던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 때문에 내놓는 나머지는 거래 안 되고 버티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을 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강남 보유자들은 버티게 들어갔던 것은 변함이 없었던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실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2007년 이 내용은 부동산 결산을 했던 2007년 12월 달의 기사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게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죠.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평준화. 오히려 지금 강남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꼭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2007년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거래가 위축되고 미분양 물량이 10만 가구에 달하는 등 약간 침체된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금리 인상, 기타 미분양 증가, 수요 감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주택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가격의 평준화 현상이다. 강남, 서초, 목동 등과 같은 이른바 버블세븐으로 보였던 지역은 약보합세를 보였던 반면 급락세가 아니라 약보합세라고 말하고 있지요. 반면 의정부라든지 경기 북부처럼 기존에 인기가 없었던 지역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수년간 벌어졌던 집값의 격차가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말이 나오죠. 즉 대부분의 실수요자들과 일부 투자자들은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투자를 안 한다 또는 뭐 한다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움직임의 폭으로 전이가 됐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앞으로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지금 색깔 칠해져서 보여드리는 바로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이 침체에는 빠졌다. 근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등 투자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나오죠. 재밌는 거는 지금의 현상과 사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파트과 같은. 자, 그때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오피스텔의 경우 규제가 적은 데다가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장점으로 작용했고, 소형 아파트 강세에 따른 반사이익도 누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오해를 하면 안 되느냐? 자, 그 당시에는 마지막 말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들이 투자를 하거나 집은 사야겠는데 다 올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의 강세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가 강세가 먼저 나타났고 그 뒤에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움직임을 보게 되면 소형 아파트보다는 최근에 새로 등장하는 뭐 평면도도 멋있고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아파텔에 관련된 움직임이 굉장히 먼저 강했죠. 그리고 오히려 소형 아파트는 그리 큰 움직임을 보이지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불균형한 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소형 아파트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있는 지역 또는 대상 아파트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투자처로 바뀔 수 있는 개념이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서 공시지가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보다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모습들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아마도 올 한 해는 하반기 들면서 전세 가격의 움직임과 기타 투자처가 달라지는 움직임이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보여지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걱정하고 있는 가격이 떨어진다 또는 침체장에 빠진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현재 다른 지표들이 그다지 악화된다거나 그런 모습은 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년 정도까지 갔었을 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 한 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높은 가격에 따른 어떤 그 매도 심리를 자극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버텨보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할 곳이라든지 다른 곳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올 한해는 매우 강할 것이다. 더구나 양도세 그렇게 많은 비용 내고도 팔지는 않으려고 들 거다. 앤드 대선과 역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그 과정에서 각종 헌신성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버티기 작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3기 신도시 관련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3기 신도시 취소 얘기들에 대한 얘기들이 서로 설왕설래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철회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뭐 철회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철회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그 자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철회를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들고요. 실제로 논란 진화에 나왔던 민주당이라든지 신도시 취소 얘기 잠깐 얘기했다가 번복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번복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더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흥 같은 경우, 광명 시흥 같은 경우가 지금 움직임이 그 신도시 발표를 하니까 오히려 대체지이라고 보여지는 시흥이 갑자기 아파트가 껑충 오르는 것처럼
엄청난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쉽사리 취소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도시를 중단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의견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3기 신도시를 지정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가장 큰 이유가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불공정이라는 행위가 잘못된 거는 맞겠지만 이것 때문에 패닉 바잉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이야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올 하반기부터 등장할 수 있는 공급의 부족이라고 하는 어떤 자체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는데 패닉 바잉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는 주택 매수세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이 경우는 다시 한번 가격의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 청약이 당첨된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LH 사건으로 인해서 진행 가능성이 좀 많이 좀 동력이 좀 상실되는 상황이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원래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공급이 되려면 실제 입주가 하려면 한참 남았다라고 하는데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취소를 하는 거 지금 취소 안 한다고 취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거부하는 하고 욕먹는 거보다 오히려 몇 달 후 아니면 1년 후에 그걸로 인해서 공급 부족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 상승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 뭐 부총리나 이런 쪽에서도 사전청약 계획대로 하겠다고 나오고 오늘 또 신문에도 보니까 3기 신도시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또 반복되고 있는 거는 다 뻔한 이유일 수밖에 없다. 결국 패닉 바잉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크다.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같은 게 지금 부동산의 움직임의 변동폭에 따라서 건설업체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잘 나갈 땐 잘 나가지만 또 침체에 빠지거나 안 좋게 되게 되면 건설업체 같은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결국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건설업체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는 불똥이 튈 수 있는 밖에 없는 일감이 줄어들게 되면 건설업체가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번에 공시가격 인상 이 부분 때문에 자꾸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고 접근을 하시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절대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취소도 어려울 뿐더러 패닉 바잉 현상이 올 하반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전 사례를 보게 되면 일단 사람들은 최소 1년은 버텨보겠다라고 하는 심리, 그 다음에 2년차 됐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매도의 물량들이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반대적인 급부로 다른 지역의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더라.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글쎄요, 공시가격 인상 자체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리고 싶은 최종 저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마치려고 합니다.